반갑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정성태 감독님, 그 다음에 이 감독님, 그리고 켄지님입니다. 제가 도리곰 감독님 컨텐츠를 보면서 FOH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사냥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미 만들어서 올리신 컨텐츠를 다 같이 보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고, 이대영 감독님이랑 켄지님이랑 저랑 셋이는 계속 질문하는 어떤 형식, 그리고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주는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감독님, FOH라고 하는데요, 프론트 오브 하우스가 왜 하우스의 앞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공연장 무대의 앞쪽이다. 그래서 프론트 오브 하우스. 무대의 뒤쪽 아니에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무대의 앞쪽에 있는 겁니다. 무대의 앞에 있으니까. 네. 외국의 락 콘서트나 이런 거 보면 왜 무대가 이렇게 집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데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우스라고 그러고, 그 하우스에 마주 보고 있으면서 음향을 만진다고 그래서 음향하는 자리를 FOH라고 부릅니다. 집은 저기 있는 거고 나는 그 마주분 여기 있다. 그래서 그렇죠. 프론트에 네, 그렇죠. 있다. 앞에. 긴 말이 필요 없고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게 힘차게 박수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감독님?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게 만지기 시작하면서 뭐 제 기준에는 베이스가 내려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회중들도 차고 기계도 이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리허설 때 그 밸런스 느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보정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의도한 거 아니면 3dB를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솔로가 나오는데 연주자께서 저를 믿고서 볼륨을 그대로 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갑자기 임팩트 있는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연주자가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런 부분 좀 강조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의도하고 이제 볼륨을 생각보다 많이 올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리허설 때 이미 거의 밸런스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만진 거야 싶을 정도로 만질 때도 있고요. 네네. 힘 얻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저 부분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시원하면 녹음에선 커요.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코드맨 TV님께서 이제 스피커를 튜닝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16년 됐던 스피커인데 내부적으로도 되게 많이 고장이 나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가 이제 고음에 좀 둔한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이제 스네어, 그러면 특히 락을 했던 사람들은 스네어가 빡빡하고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걸 살리다 보면 스피커가 그걸 못 살리니까 저는 좀 더 올리게 되고, 현장 느낌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유튜브 송출 쪽에서는 그게 너무 이제 과하게 고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 이 정도 사운드 나오는 것도 코드맨 TV님께서 스피커를 그렇게 잘 만져주셔서. 네. 네. 그러면 그 공간에서 들리는 그 사운드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믹서에서 소리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메인 스피커가 저의 스튜디오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개월 동안 현장과 송출 갭을 좀 맞춰온 거죠. 칼리브레이션 하신 거죠, 귀를. 네, 제 귀를 스피커에 맞춘 거죠. 정 감독님 그때 하우스가 약간 사이드에 있었거든요. 완전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였죠. 예, 그러니까 스네어 소리가 이게 아무래도 음. 빈약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 감독 있지 않다 보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피아노 EQ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피아노 EQ가 살짝 보이는데
제가 로우컷을 왜 했을까요?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로우컷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잘 안 했잖아요. 제가 저음을 그렇죠. 어차피 안 치니까. 네네.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자께서 클래식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코드를 좀 이해를 하셨다. 3화음 느낌으로 장삼도 완전호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셨다 전문 용어 그러면은 나왔어. 보통 이제 왼손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 왜 그러냐면은 혼자서 이제 빌 받아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하도 막 연주하다 보면 왼손은 베이스, 오른손은 피아노, 전체 이거는 드럼 리듬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 옥타브 연주가 익숙해져 있는데 밴드에서는 이러다 보면은 베이스 기타랑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연주자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믹서 사진을 보셨듯이 EQ라는 거 좌측 화면이 저음, 우측 화면이 고음이거든요. 좌측 화면이 이렇게 오렌지색이 많이 나와 있던 게 그만큼 저음을 내가 깎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허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연주 스타일이 모든 걸 배려하고 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악기 특성에 대한 EQ 보정 정도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주얼 피아노 너무 땡땡거린다. 뭐 야마하 소리 약간 좀 가운데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의 그런 보정 외에는 특별히 만지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음향의 음도 모르지만 그냥 기계를 조금 만질 줄 알거나 젊은 남자 이런 이유로 방송실에 많이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그때 굳이 피아노를 좀 만져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면 가만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꼭 만져야 된다면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파준다든지 올려준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주자가 아무리 밥 제임스 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400에서 600Hz는 좀 팔 것 같습니다. 왼손을 베이스 기타를 위해서 고려는 하시지만 연주를 하다 보면 보컬을 고려해서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컬 주파수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컬을 볼륨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악기들이 양보를 하는 그런 EQ잉을 좀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오케이 계속 갈게요. 자, 구하오니 일단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일단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한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진짜 조금씩 움직이시네요. 저거 거의 한 1.5dB, 2dB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저거 하시면서. 예,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프로의 세계는 아, 그렇군요. 저게 많이 움직이시는 거군요. 어차피 리허설 때 다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덕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연주자분들 너무 훌륭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맞습니다. 연주자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보통 하면은 연주 레벨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청년부 예배 영상 녹화해 보면 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요. 지금 질문 올라왔네요, 감독님. 네네. 아, ELL님께서 마이너스 18dB를 기준으로 믹싱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송출 쪽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레벨을 맞추시나요? 아날로그로 받아서 별도의 장비로 게인을 더 주시나요? 디지털로 받아서 리미터 등으로 올리시나요? 하셨습니다. 지금 18dB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믹서의 우측에 레벨 보면은 노란불이 두어 개까지 떴어요. 그 부분이 마이너스 18dB 안팎이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배운 대로 하니까 빨간불이 많이 뜨면 2개밖에 안 뜨더라고요. 위로 빨간불 5-6개를 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고요. 각 채널에 저는 개인 값을 좀 과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그거를 이제 EQ로 깎으면서 컴포로 누르면서 작업하다 보면 마이너스 18dB 안팎으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개인 값으로 일반적인 찬양팀 볼륨 나오게 그렇게 맞춘 상태에서 볼륨을 더 키우진 않습니다. 리미터로 찌직거리지만 않게 제한을 두죠. 이렇게 피크가 쳐서 찌직거리는 것만 방지하고 대신 그렇게 하면은 강대상이 소리가 작기 때문에 강대상은 별도로 한 10dB은 더 키우나 봐요. 상대적으로. 켄지TV님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기타를 예배팀에서 쳐오셨잖아요. 이런 곡에서 어쿠스틱 기타 쳤을 때 사실 잘 네.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안 치긴 그렇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치는데. 저는 3일교회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경험으로 들어보면 아무리 모니터를 키워도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아예 맡겨요.
외부 나가는 소리는 잘 나가요, 밖으로.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기타는 굉장히 작다 보니까 밸런스도 작고, 그리고 거기 그 뭐죠? 이어 그 모니터 네. 하는 거 거기서도 조절을 해도 사실 크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음. 나머지 거의 다 밸런스를 거기서 파괴해버리죠. 줄여버리고 그 인도자 소리 듣고 건반 소리 듣고 드럼 킥 소리 듣고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베이스 좀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렇게- 경우에는 되게 모범적인 게 내가 안 들린다고 해서 밖으로 안 나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감독님한테 맡기는 상황인 건데 감독님 감사하죠. 저 많이 혼나가지고 예전에 아, 소리 좀 올려주세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요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죄송하긴 한 게 원래 그 아비옴이나 요즘에 베링거 쪽에 P16 같은 경우는 개인 값을 그만큼 키워줘야지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옴 자체에서 만약에 모니터링이 안 됐다 그러면은 개인 값을 좀 키워주는 게 어땠을까. 개인 값을 키워도 엔지니어가 페이더를 내리면 볼륨은 낮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모니터는 줄여주셔도 돼요 할 정도로 키워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얘기가 됐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옛날 네. 얘기지만. 켄진 TV님은 일단 기타 쳤잖아, 감독님. 이제 엔지니어들이 있는 교회니까 그렇게 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안 치는 것보단 치는 게 좋다고 동의하시는 거죠? 비주얼이 중요하죠. 비주얼 때문에라도 네, 그렇죠. 그냥 가만히 멀뚱히 서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치고. 많은 인도자들 중에 다수가 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들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것도 있어요. 배를 가리려고 배도 하시는 가리고. 네, 맞습니다. 배도 가리고. 배도 가리고. 네. 그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배가 1번이고 네. 2번은 이제 사과, 3번은 참외. 그때에서 어쿠스틱 기타 앰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어쿠스틱 기타 맞아요. 앰프로 예. 모니터링도 하시고. 개인 사운드가 아예 그러니까 모니터를 돌아서는 공간에서 거의 안 들리니까 요즘에는 그 페달보드 해가지고 네. 그 앞에다가 어쿠스틱 앰프를 하나 자기 모니터 사운드 기타 모니터용으로 하나 놓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워십팀 보니까 뒤에다가 A어 거 놓고 하우스는 뭐 신경 안 쓰시고 그걸로 자기 기타만 모니터링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신경을 안 쓰신 건지 포기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피아노가 많이 컸네요. 소리가 근데 피아노 지금 잠깐 쫙 이렇게 삐집고 나갔다가 네. 들어간 거긴 한데 지금 소리가 제 너무 키를- 좋은데요? 뒤에서 피아노를 좀 키웠죠. 앞쪽에서 좀 피아노가 붙이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이제 저 헤드폰으로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그 분리도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기타, 목소리, 드럼, 베이스, 건반. X30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반칙 아니에요? 네, 그때가 그립네요. 분리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하고 좀 더 들어볼게요.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 아멘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보컬 멜로디는 중앙 쪽에, 테너 알토는 좌우로 약간 패닝입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은 없겠지만 테너가 있고 알토가 있고 그거 이렇게 네. 좀 패닝에 대한 노하우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우리가 왜 백보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컬들이 교회에선 여러 명이 쓰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통 멜로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인도자가 무조건 센터에 가고 멜로디 위주로 부르신 분은 130B를 보면 한 1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벌려놓고요. 그러니까 알토나- 각도로 치면 이 정도? 왜 많이는 네, 아니죠. 이 정도. 그러니까 100까지 가는 중에 15 정도. 그 만약에 인도자가 있고 멜로디가 2명 더 있다. 그럼 1명, 2명 이렇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3명이면 애매하잖아요. 한 3명이어도 그렇게? 저는 이걸 오케스트라 개념으로 생각해서 제일 바이올린 그러면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있고 제이 바이올린이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중요하다고 꼭 센터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잡아보고 특히 알토 같은 경우는 볼륨을 줄여도 존재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노래 못 하시는 분이 알토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토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멜로디가 조금 옆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고요. 15에서 30 안팎이면 일반인들은 보컬들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연연해서 뭐 얘는 15, 얘는 17 뭐 이렇게 딱딱딱 뭐 계산적으로 둘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보면서 메인 보컬 그러니까 인도자를 가리지 않는 정도로만 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엘토가 2명이면은 한 명, 두 네네. 명 이렇게 나누세요? 예전 방식으로 따지면은 저도 좌우로 나눠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서요. 더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기타 연주할 때 더블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쪽에 같이 있었을 때 페이징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이대용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런 거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좀 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한쪽을 몰면은 저쪽에 앉은 성도님한테는 엘토가 작게 들리고 여기는 크게 들릴 수 있잖아요. 코너에 네네. 앉으신 분한테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펙터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뒤에서 얘기를 하고 간섭 효과에 대해서 좀 이대용 감독님께 좀 주파수가 간섭을 일으키는 거. 네네. 근데 이게 또 어차피 동일한 음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알토라고 하실지라도 네. 서로 간에 위상 간섭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면은 두 분이 똑같은 말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음역대 그렇긴 겹치긴 하겠네요. 하지만 거기서 캔슬이 생기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좀 뭉쳤을 때 풍성해지는 그런 건 있겠죠. 이렇게 흩어놓는 것보다는. 잠깐 조금 더 확장해서 테너가 있다. 네. 그럼 감독님 굳이 각도로 따지자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작은 교회에 멜로디 한 명, 네네. 인도자 한 명, 엘토 한 명, 테너 한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뭐 테너니까 이쪽 뭐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가운데만 피하면 됩니다. 사실 인도자 때문에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컬이 인도자의 멘트를 가리지 않기 위해 서로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섞어서 놓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곡에서는 A란 친구가 그냥 멜로디를 했다가 두 번째 곡에서는 알토로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걸 정하지 않은 찬양팀들 일반적인 아마추어 찬양팀들은 주구장창 3도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빌 받으면 알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걸 꼭 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조금씩 패닝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왜냐면 이 사람 목소리가 이건 이제 찾기 편해서 그게. 그러면 이제 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반 네네. 믹싱도 다 하셨기 때문에 음반의 패닝이랑 라이브 이 찬양팀의 어떤 가수들의 패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게요. 메인 보컬을 감싸는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음반이라면 저는 끝으로 벌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찬양팀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패닝을 좀 덜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프로듀서가 만약에 보컬이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는 레퍼런스 음반이 뭐냐에 따라서 세팅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벌리려면은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화음부터 좋아야 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일단은 뭐. 노래를 잘하셔야지 벌리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결국은 소스인가요? 또 머라이어 캐리 정도 나오면 저는 180도 벌릴 자신 있습니다. 그 머라이 캐리 나오면 싱글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백보컬로. 줄여도 들릴 것 같아요. 우리 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들어보니까 인도자가 확실히 존재감이 있는데 네. 인도자가 마이크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세싱 하신 것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꼭 다른 걸 써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제가- 걸 써도 되는데 프로세싱을 하면 된다 등등. 최근에 영상 올린 거에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가 김용주 전사님의 실력입니다. 전도사님이니까 이 사운드가 인정. 나온 거죠. 인정. 네. 그리고 전사님 이제 성악과 현대음악을 같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면서도 안에서 뚫고 나오는 그 능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되게 편하게 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컴프레서라는 소리를 좀 눌러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딱 명료하게 잘 나와준 것도 있고요. 기계적으로는 고음 쪽에서 좀 배음들이 더 살아나는 SM58보다는 베타58 혹은 뭐 DPA의 디펙토나 뭐 이런 거 쓰면은 좀 더 살아나긴 하겠죠. 사람마다 목소리 성향이 다른데 그거 관계없이 그런 마이크를 쓰면 어쨌든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나요? 너무 저 쇳소리 나시는 분한테 DPA 드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대영 감독님? 그렇죠. 성향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갖고 있는 톤을 EQ로 커버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제 영상에 보면 이렇게 노이만 다 비교한 게 있으니까 뭐 시원하시면. 코드맨 TV님 채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감독님 용주 교수님이야 뭐 프로니까 그렇게 네네. 키웠나 쳐도 그 청년부 이런 사람들은 네.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좀 하세요?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에는 인도자 그러면 무조건 영성으로 뽑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그래도 노래 좀 하는 분들이면서 영성 있으신 분들이 인도자로 나오시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고충은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믹싱 단계부터 인도자 방석은 좀 남겨놓고 믹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석에 좀 자리를 좀. 네. 그럼 소리곰님 이거 보컬 같은 경우는 알토, 테너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네네. DCA를 따로 나누세요? 아니면은 그냥 개별 저는- 채널 만드세요? DCA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 쓰게 된 이유가 플립 버튼만 누르면 그냥 보컬이 한쪽에 쭉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만질 일이 없어서 이제 DCA를 안 파트별로까지 썼고요. 이렇게 나누진 않으시는군요. 네, 만약에 이거를 막 진짜 디테일하게 만졌어야 되면 DCA로 보컬들 이쪽 한 채널 몰았을 텐데 X32 컴팩트라 하면 DCA를 썼을 겁니다. 근데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어서 아, 그럼 한 레이어가 전부 다 저기 보컬이기 때문에 네, 한 레이어는 악기, 한 레이어는 다 보컬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컬 자체를 아예 DCA를 안 놓고 쓰세요? 네네. 아, 보컬 전체 그룹으로요? 네네네, DCA. 아, 저희 몇 명 안 돼서 그때 서너 명밖에 안 돼가고요, 보컬이. 맥시멈 4명이었어요. DCA가 뭔지 설명도 먼저 해주세요. 그냥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로 리모트하는 페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기 하도 안 써갖고. 물리적 아웃이 있지 않고 그냥 채널을 전체 다 묶어서 리모컨처럼 조정하는 게 DCA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날로그 될것 같습니다. 시절에 이제 VCA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음. 볼티즈라고 해서 네, 우리 용주 교수님께서 보컬 소리를 받을 때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마스크로 막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밍되는 부분이라든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아, 인도자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 확실히 나죠. 일단 보컬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시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니터를 엄청 키워달라고 하세요. 근데 모니터에서는 또 하이가 안 들리니까 하이를 막 키워드리면은 피드백이 막 나니까 빨리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거는 보컬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마이크를 좀 더 입에 가까이 대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되죠. 아, 네, 안 이제 들리니까. 마이크 지저분한 그 느낌이 마스크 때문에 가려지는 것도 있고 안 들리니까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티는 안 나면서도 중요한 대역인 6kHz 대역이 마스크 때문에 조금 마스킹이 되거든요. 그치, 마스크네요. 말 그대로 네. 그거네. 네. 좋은 점은 그 대역이 치차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차치 최초 시빌런스 이거 요거 아, 왜 아닙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런 거 발음할 때 시옷 발음할 때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약간 묻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쓸 일이 있으면 어쨌든 뭐 언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6kg 대역을 살짝 살려주는 거? 저는 안 살리고 그냥 가요. 하울링 생길까봐. 그렇게 살면 하울링 납니다. 그냥 하셨어요? 네. 안 건들고? 지금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게 이거는 소리가 따뜻한 거야. 음. 소리가 따뜻한 거야. 알겠습니다. 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뭐 어려운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감독님? 게이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게이트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초보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왜 스네어에 게이트라는 것을 이펙트 처리를 하신 거예요? 드럼 같은 경우는 전자드럼이 아닌 이상에는 마이크가 되게 많이 설치되는 악기잖아요. 마이크가 탐에도 있고 스네어에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의 간섭이 일어나요. 스네어 마이크에 탐 소리도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드럼은 그나마 다행인 게 각각의 마이크는 그 악기, 스네어, 탐, 킥 여기에 제일 가까이 가는 마이크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제일 많이 크게 받는데 이 볼륨보다 더 적게 들어오는 아이들은 내가 자동으로 뮤트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게이트거든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게이트. 그래서 그걸 써서 원하지 않는 소리가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 딱 필요한 소리만 들어오게 이렇게 네. 좁혀 놓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그 트리거랑 사이드체인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게이트라는 거를 거는 그 작업을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꼭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X31을 가지고 있고 리얼 드럼이 있다 하면은 필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께서 게이트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안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히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일반 교회라면은 좀 게이트를 공부하셔서 드럼 소리를 좀 더 깔끔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네어 마이크에 탐이랑 킥도 들어가고 또 탐에 스네어 킥 들어가고 킥에도 탐이랑 스네어가 들어가니까 킥 마이크에 게이트를 걸어서 오직 킥 소리만 탁 나게 네. 그렇게 잡고 그런 거죠. 그거 탐을 칠 때 스네어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탐을 안 치고 있어도 아시죠? 옹옹옹옹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그렇죠. 그 소리가 계속 음. 마이크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도 게이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게 막 쌓이고 쌓여서 아주 지저분한 느낌을 주긴 하겠네요. 특히 그렇죠. 드럼 부스가 있는 데들은 꼭 하셔야 되는 게 안에서 엄청 울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게이트 공부를 해야 되겠고 게이트 관련된 컨텐츠 올려놓은 거 있으세요, 감독님? 게이트 사용법이 있긴 한데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보시고 덜 전문적이면 하나 더 만드시죠. X32 혹은 뭐 M32나 윙 유저를 위한 게이트 기초 입문해서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어차피 가두리 드럼인 상황에서 할 때 효과가 네네. 크잖아요. 그렇죠. 가두리 드럼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드럼 밀폐된 치는? 공간. 그 말의 창시자가 바로 이대영 감독님입니다. 이대영 감독님. 예, 저분이 그 말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신 분입니다. 아, 박수. 너무 제가 좋은,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전자드럼도 EQ 게이트를 공부해야겠네요. 전자드럼? 자, 드럼. 전자드럼은 게이트 안 해도 되죠. 네. 전자드럼처럼 만들려고 게이트를 거는 겁니다. 그 드럼도 요새는 살짝 이렇게 새 들어오게 디자인하죠. 네, 그렇긴 한데요. 전자드럼에서 소리 새 들어오는 거 하지 마세요. 리얼 드럼에서 전자드럼처럼 하려고 막 그렇게 용을 쓰는데 전자드럼을 굳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소리 만드십니까?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다시 한번 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감독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싱코페이션을 4번이나 연속으로 주셨네요. 포유와 홀리 할 때. 어떻게 잘 맞네요. 역시. 글쎄,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했네요, 그렇게. 그러게요. 잘 기억은 안 이거 나는데. 4번 연속 되게 과감한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겁이 없었네요. 그때는 네, 어른들께서 이런 걸 이해하셨죠. 거기는 이해할 수 있는 분들만 있었던 네, 다행이네요. 예배였죠. 근데 지금 새삼 느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네. 요새 뭐 윙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하고 또 X32보다는 이제 M30 할 수만 있으면 M31을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X31 소리가 이랬던 이거 이렇게 좋아요?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X32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소리가 너무 채널만 좋은데?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M32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채널 뭐 널널하시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윙이랑 M32랑 장단점 아주 심플하게. 일단은 윙이 자유도가 많으면서도 조금 M32하고는 좀 성향이 좀 다른 자유도라고 할까요?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그냥 봉사자들이시다 전문적이지 못하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진입하실 때는 M32가 훨씬 낫고요. 뭔가 조금 이것저것 만져보고 싶다, 이펙터를 여러 개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윙이 좀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바뀐 거네요. 그런 느낌들이. 뭐랄까 녹음기를 쓰다가 DAW를 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들었어요. 아날로그 콘솔 쓰다가 디지털 콘솔 X31 처음 쓰는 것보다 더 진입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요? M32, X31 잘 쓰시는 분들도 윙을 딱 갖다 주면 잘 못 씁니다. 네. 에너지 TV님이 봤어요. 켄지 기자라고 지금 웃고 계세요. 이제 켄지님이 이제 그 말하실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그 타이밍을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곡이 아니라서 지금 이제 길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찾아보고 있었어요. 윙이 뭐지? 닭다리? 아니요, 그 윙이라고 그래가지고 윙이 뭐야? X32 쳐보고 윙 쳐봤더니 디지털 믹서 나오네요. 네. 네, 믹서 종류구나. 네네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이거 좋다. 잠깐만 다시 볼게요. 한번. 이거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킥아웃 D6 컴프라는 외계어가 들어갔는데 아까 게이트랑 마찬가지로 킥 컴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물론 안 하는 게 좋다 등등.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인도자 여기 있고 멜로디가 15, 알토가 20, 그리고 테너가 이쪽에 27에 있네요. 네, 하여튼 그렇고. 그걸 보신 거예요? 아, 지금 들리네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들려갖고. 아 진짜. 들리신다고요, 이게? 아니 뭐 로봇이세요? 제가 한 거니까 뭐 대충 그 정도 같아요. 킥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는 레벨을 조정하기 위함이라기보다도 그 톤을 바꾸기 위해서 쓰거든요. 보통 드러머들이 생각하는 드럼은 이제 쿵탕, 쿵쿵탕 이건데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드럼은 듭답, 듭듭떡 이거거든요. 둥둥텅 이거를 컴프레서로 작업해주면 나오는 소리예요. 물론 100%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어택 타임이라는 건 이제 반응 속도를 좀 느리게 해주고 그 마무리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해주면은 얘가 일부분만 잡았다가 그냥 놔버리거든요,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약간 변해요. 의도하는 거죠. 옛날 빈티지 장비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분들이 과하게 썼더니 더 좋은 소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좀 흉내를 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그렇게 한 다음에 다 하나로 묶습니다. 묶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드럼 버스라고 해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억스죠. 드럼 버스에다가 드럼을 다 묶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피크를 잡기 위한 컴프레서를 쳐요. 꼭대기 삐직삐직 나오는 애들을 잡기 위한 컴프레서를 써서 레벨을 좀 정리해주고 또 한 가지 버스를 쓰는 이유는 보컬들한테는 이 모니터를 드럼을 다 일일이 보내줄 필요가 없이 그냥 드럼이라고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럼 그 버스를 그냥 모니터로 보내주면은 채널을 아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룹으로 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빅스 아웃으로 보내셨어요? 각각의 드럼 채널들 그러니까 킥, 스네어 이런 애들은 메인 아웃풋으로 안 나가고 네. 그게 이제 그룹 버스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메인 아웃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X30이나 M32는 믹스를 해서 채널별로 조정을 해서 넘길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그냥 그룹으로 하면 그냥 선택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버스 믹스에서 한 버스 믹스로 거니까요. 하신 거죠. 네네네. DCA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드럼의 토탈 컴프레서가 먹으니까. 너무 깊이는 요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날로그 콘솔을 옛날부터 쓰셨던 분들은 그렇게 그룹 믹싱을 하시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거 건너뛰시고 디지털을 바로 가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트레숄드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정말 쉽게 하면 설명을 한 두 문장으로. 트레숄드라는 건 이제 컴프레서와 게이트에 있는데 작동이 시작되는 그 기준선을 트레숄드라고 합니다. 그 기준만큼 소리가 컸을 때 컴프레서는 올라갔을 걸- 때는 걸리는 작동되고 거죠. 게이트는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작동되는 거고. 네. 기준점. 네. 그 브로 양님이 킥아웃 블렌딩 하실 때 어떤 기준을 하는지 조심스럽게. 제이어스의 엔지니어십니다. 브로 양님이요? 네, 네? 제이어스 엔지니어십니다.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네. 조심스럽게 여쭤보지 마시고 강력하게 여쭤보세요. 지금 블렌딩이라고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그 저 블렌딩이란 단어에 답이 있어요. 아, 킥 안에 들어가면은 비터라고 그러죠. 그 때리는 거에 가까이 갈수록 좀 어택감이 살아나고 좀 고음이 많이 나오고 뒤로 구멍 뒤로 빠질수록 덩어리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웃을 일단 메인으로 소리를 잡고 킥 인을 거기다가 이제 MSG로 섞는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드럼 소리 좀 더 나오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딱 12분짜리예요. 근데 지금 아직 5분밖에 안 들었는데 벌써 1시간 지났어. 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X32 컴프 괜찮아요, 감독님? 좋죠. 최고죠. 아니 진짜로 쓸만해요? 아니면 네. 좀 많이 걸어야 돼요? 뭐 베링거답게 오버해서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걸면 되는지. 그렇죠. 얘는 한 보컬에 6dB 걸려 있어도 보컬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해야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자, 일렉이 솔로 느낌으로 들어와서 살짝 볼륨 일렉 기타가 이제 부스트하면서 쫙 나갈 때가 있고 뒤에서 이렇게 올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좀 기준을 잡아서 처리하세요? 일렉 기타가 그러니까 소리가 커지는 페달이 있어요. 그걸 좀 눌러주면 좋긴 한데 누르긴 하더라고요. 누르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차이가 좀 덜해서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비장의 무기인 또 컴프레서라는 아이가 언제 악기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 그러다 세팅을 보니까 해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타리스트가 부스트 스위치를 딱 눌러도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컴프레서가 무조건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도 소리를 좀 고르게 잡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니까 그 나머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올리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볼륨 업 준비한다고 해도 조금 올리고 말잖아요. 네네네. 네. 그 정도 차이인 거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여기 피아노 소리 들으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거 아마 S02S 그냥 기본 소리예요, 감독님. 근데 되게, 저도 이거 들으면서 왜 이렇게 시원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왜 시원한지 대답할 준비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이쯤에서 집 나갔던 킥 1dB 얘기 전에 피아노 왜 시원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EQ를 보니까 알겠네요. EQ로 다 깎아버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에서 600 사이는 좀 정리하신 거고? 저는 이제 건반의 피아노 소리는 좀 가볍게 쓰는 성향이어서 저음을 깎은 게 좀 죄송했는데 아까 화면에 잠깐 보니까 어차피 교수님께서 그 대역을 안 치시기 때문에 뭐 미안해할 건 없네요. 로우컷 한 거. 이 건반에 그 땡땡거리는 그 영혼 없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과하게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솔로로 들어보면은 이 소리가 왜 이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볍다 보니까 다 합쳐지면 깔끔하게 들리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가 솔로로 나오니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킥을 1dB 올리려고 했단 말이죠. 요거는 네.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같은 지금 톤으로 가고 있었는데. 음반 같은 경우도 곡마다 이제 킥이나 스네어를 좀 달리 세팅을 하는 것처럼 톤의 변화를 약간 준 거죠. 이대용 감독님도 네. 지금 교회 드럼 리얼이에요? 전자예요? 저는 리얼 드럼입니다. 아, 리얼 드럼이에요? 어떻게 네. 하세요? 저희요? 그냥 하는데요. 저희는 마이크 7개 쓰고 있고요. 저희는 가두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 진짜? 네, 부스가 되게 좁은 부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버헤드도 저희는 약간 특이하게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세팅해놨거든요. 천정에도 안 하고 스탠드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예전에 미국의 뭐 유명한 교회에서 유행했던 방식인데 서스테인이 되게 길게 잡히거든요, 심벌이. 네네. 그렇게 쓰고 있고, 뭐 저희는 드럼 마이크는 그냥 저렴한 오직스의 F 시리즈라고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주자가 바뀔 때마다 진짜 똑같은 세팅인데 킥 소리 이런 게 전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리 개인 같은 거 조정해도 그 느낌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감안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음악을 좀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같은 드럼 치면 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소리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전자드럼도 달라요. 네, 정말 맞아요. 전자드럼도 달라지고 해서 그 부분 기타는 어때요, 켄지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엄청 기타는 다르지 않나요? 누가 치냐에 따라. 아니, 켄지님 기타 치는 거 보면 되게 깔끔하거든요. 사운드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픽업을 픽업? 사용해가지고 보통은 빼니까요, 밖으로. 그렇게 하면은 통소리는 거의 기타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연주자 테크닉 손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운드는 전적으로.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어쿠스틱 기타를 잡아야 한다 할 때 잘 못 잡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관여를 하실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거 보면은 네.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결국은 손인가? 손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역시. 이유가 뭐냐면요. 일렉 같은 경우는 이펙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장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쿠스틱은 앰비언스 사운드 같은 것, 그런 이펙터 같은 거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줄을 튕기느냐 그 자체가 그냥 그냥 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게 치는 그 힘, 약하게 치는 힘, 피크의 두께, 그런 게 전부 톤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잘 쳐라. 연주자 실력이에요. 예. 아,
뭐 열심히 쳐라밖에 없네요. 열심히 켄지 TV를 봐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엔지니어 하시는 제일 힘든 게 아마 기타에는 막 휘두르는 거, 팔 휘두르는 거. 그쵸. 그거 아마 아실 텐데. 6번까지 다 쳐버리는 거잖아. 한 예, 번에. 그냥 와장창 계속 치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런 기타 이렇게 보시면요, 그 기타 상판의 사운드 홀의 앞쪽에 피크 자국이 굉장히 심하게 나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치면 되게 시끄러운데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내리거든요. 너무 소리가 지저분하니까 내리면 본인이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더 세게. 자기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톤을 제대로 뽑을 수 있어야 엔지니어가 밸런스에 맞게 볼륨을 올려줄 수가 있는 거고 네. 볼륨을 올려야 본인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음. 모니터 들었을 때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다 저거. 몇 미리 피크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교회에서는 대해서. 거의 아르페지오는 아예 안 하니까 일렉은 보통 1mm나 1.14 그런 거 거의 보통 쓰시니까 그런데 어쿠스틱은 스트럼 위주로밖에 반주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0.5mm 그게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5mm 참고해 주시고요. 그레이트풀님이 건반이랑 기타랑 부딪히는 문제 해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셨네요. 저거를 엔지니어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할 테고 물론 연주적인 접근도 가능한데 저 공부할 때 이제 연주적인 접근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합주 시간마다 건반은 기타, 기타는 건반을 들으면서 해라. 물론 다 들으면서 하죠. 어떤 악기는 다 들으면서 하는데 특별히 너네들은 많이 들어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브라더다, 형제다 이런 얘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많이 하고요.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들으니까 어쨌든 저쨌든 아주 더듬이를 기타가 어떻게 치나, 기타가 위에를 치나, 밑에를 치나, 기타가 리듬을 치나, 멜로디를 치나, 코드를 치나 그걸 해서 최대한 안 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되게 필요한 자세고요. 그 다음 음향은 싸워라. 불구경하시는군요. 일단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문제가 이제 건반주자고 코드가 아예 안 맞거나 그리고 뭐 리듬이 안 맞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피하거든요. 어쿠스틱 기타 이렇게 메인 스트럼을 하고 있으면은 건반이 위에서 건드려지면 되는데 약간 강박관념 나도 계속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정 감독님 뭐 그렇게 막 연주하면 어떻게 연주 그렇게 하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긴 하고요. 제일 힘든 게 이제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타 인도하실 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특히 악기들이 전공자인 경우에는 어쿠스틱 기타가 그루브를 전혀 못 쫓아가죠. 이제 연주자들의. 그렇게까지 간 상황이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근데 어느 정도 맞는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기타가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기타를 다른 악기들보다 좀 더 양보를 시키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까랑까랑 그 소리만 남기고 그러니까 미사리 사운드만 안 나오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죠. 하여튼 잔소리가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어쨌든 근데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팀의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팀 있잖아요. 리더가 없어. 그냥 다 비슷비슷해. 그런 경우에 좀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 같고 정확하게 리더가 여기서는 넌 어떻게 연주해달라 여기서는 이렇게 연주해달라 콕 짚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인도를 하면은 그 MD가 있어도 목사님 여기 디미니시즘 떠르르르르르 이렇게 쳐주세요 이거 못하잖아요. 아 저는 아예 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내려야죠. 이렇게. 그냥 다음 주부터는 기타 치지 마시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인트로 때 기타 좀 쳐주면은 거기 역할을 거기서 약간 끝나지 않았나. 임무 완료.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 그렇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디아이 박스 나오네. 예수 나의 왕 현장에서 조금 아쉽다는 거는 이제 스피커가 조금 아쉬웠던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렇죠. 공연장 같았으면은 앞에 이만한 스피커가 한 18통이 직선으로 쫙 있을 텐데 저희는 겨우 한 통 갖고 했어서 아, 맞아요. 오퍼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그 저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긴 해도 저 스피커에서 저 소리가 하여튼 그런 소리를 냈긴 했었죠. 우퍼는 또 VIP께서 좀 계신 자리가 네. 그래서 또 음. 그러셨던 것도 있었죠. 네네. 저희 교회는 우퍼 켜면은 권사님들이 멀미하세요. 음. 그래서 못 켰어요.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모두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야, 이거 USB로 녹음한 거라고? 편곡이 그렇죠. 이거 편곡 덕분인 거고요. 아까 그리고 EDB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는 일렉이 좀 살짝 크다, 좀 줄였어야 됐는데라고 했는데 분명히 현장은 이게 좋았었을 거예요. 네. EDB면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좀 일렉이 살짝 컸었네요. 그 느낌에서는 째까째까 할 때는. 킥이나 스네어의 드라이브나 세츄레이션을 위한 프로세싱도 하시나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초보자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약간 좀 걸걸하게 나온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물론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걸걸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메탈리카 음반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세츄레이션을 위한 프로세싱 하지 않으신 거죠? 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교회 음악은 대부분 팝이나 락 기반이기 때문에 뭐 골든에이지라도 갖다 놓고 킥하고 스네어랑 위에 통 3개는 립으로 받고 싶네요. 마지막에 그 모노마이크 가지고 그런 거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도 할 수는 있죠. 교회를 새로 졌을 때 이제 네. 드럼을 리얼로 갈 수 있었으면은 저것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뭐 키고 끄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거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회중의 박수 소리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그 당시에 상기해 보면은 회중 소리에 굉장히 목을 매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와서 하여튼 실력들이 다 좋으셔갖고 교회 유튜브들 보면 찬양팀 결과물들 되게 많이 올리시거든요. 대다수가 찬양팀 트랙만 있어요. 헤븐리 워십의 음원의 차이점은 허린 교수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 외에도 그 회중 소리가 들어갔다는 거?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븐리 워십의 음원의 비밀은 사실 회중 음원. 아니 지난번에 그 높은 뜻 거기도 보니까 조명현 실장님 그 네네. 교회도 앰비언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새어 들어온 그런 종류가 아니고 네.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듣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회중 소리를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욕심내는 분이라면은 네. 앰비언스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시작점. 마이크를 놓는 위치가 상관이 없다면 회중이 제일 많이 앉는 자리 그 근처에다가 근데 그쪽에서 통성기도 되게 심하게 하시는 분 앉으시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저도 경험한 적 있죠. 네. 한 4개 정도는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회중 마이크는 다다익선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우정의 무대 저는 이제 공군에 있었는데 비행장에서 그걸 촬영했거든요. 우정의 얼마나- 무대 처음 듣는다는데요, 저는. 하여튼 그런 군부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께서 나왔던 누구지, 뽀빠이가? 거기에 보면은 거의 한 80m 정도 이제 군인들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한 5m, 10m에 하나씩 마이크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이쪽 하는 거. 그 소리 때문에 그게 그렇게 현장감이 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도나 맨 앞에 그 스피커를 좀 가급적이면 등지고 사이드 이런 쪽에 마이크 보이는 게 상관이 없으면 뭐 대놓고 세워도 되고요. 성가대 마이크 이렇게 세워놓듯이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회중이 있었어?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회중을 좀 많이 키우면 촌티나거나 너무 원음을 방해합니다. 공간에 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추면 또 라이브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를 들릴 정도로 해서 딱 해서 회중 소리 들려 해서 거기서 살짝 낮춰주시면 회중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네. 회중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살짝 한 1, 2dB만 낮춰주면 그냥 회중이 있었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럼 회중 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면은 후작업을 통해서 섞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라이브를 투트랙을 할 때 아예 그 서밍을 해서 윙은 해보시죠. 지금 아예 서밍을 해서 앰비언스가 유튜브로만 나가요. 현장에서는 100% 안 나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네. X32가 채널이 부족해서 휴대용 레코더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해서 4채널을 녹음해서 나중에 합쳤지. 집에 와서 이제 후작업으로 야간 지금 작업을 영상은 했죠.
나중에 섞으신 거다. 후작업한 거죠. 네. 그러시면은 지금 윙에서 하실 때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보시나요? 그 앰비언스 섞인 소리가. 안 듣는 게요. 들릴락 말락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평일 예배는 예배 조금 와서 사람이 회중 마이크 쪽에 사람이 안 앉아요. 저도 교회에서 방송 믹스 했었으니까 회중 마이크 한 4개 이상 쓰면은 진짜 심한 경우 하나만 갖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찬양을 되게 이상한 소리로 하시거나 그게 제일 위험해. 네, 막 박수를 계속 엄청 치시거나 맞아. 통성기도 하시다가 목젖 걸려서 막 네. 가시는 네,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아니 감독님 일단은 회중 마이크 이제 뭐 어떤 뭐 다이나믹이든 컨덴서든 어떤 종류를 네. 쓰는 게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기도하다가 기침을 하거나 그런 게 네.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좀 멀리서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여러 개 여러- 되라고 하셨잖아요. 뭐 어떤 기준이 여러 개 있을까요?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걸 평균값으로 재려고 하는 건데, 애국가 재창을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친구들 막 1000명 되는 친구들이 애국가를 부른다고 했을 때 그중에 분명히 음정 떨어지고 막 이런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우러져서 재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여러 개 된다라는 건 그만큼 샘플을 많이 확보를 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아까 마이크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굴러다니는 마이크 아무거나요. 없는 거보단 낫습니다. 사야 된다면. 무제한만 아닌 걸로. 저는 심지어는 베린거 저기 측정 마이크도 무제한 얘기 바로 나오네요. 네, 그걸로 썼습니다. 오 진짜? 그러면 그 뭐 단일 지장이든 무지장이든 큰 그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면 뭘 사는 게 좋을까? 앰비언스 마이크는 눈에 안 띄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또 의식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 구스넥 강대상 마이크 보면 받침대 있잖아요. 그걸로 껴갖고 밑에다 숨겨놓으려고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게. 네. 저는 그래서 회중 의자 대부분 나무였잖아요. 예전에 장의자. 그 장의자 옆에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적도 있었어요. 마이크를. 저는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서 썼었습니다. 두 분 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이유는, 온라인 예배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소리가 자연스럽다. 여기는 좀 빡빡하다. 근데 결국 키가 저는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앰비언스 마이크는 그 교회 감독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신경을 안 쓴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 작업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꼭 앰비언스를 쓰는 게 큰 걸 작업하는 거를 알거든. 제일 힘든 부분이 결국은 마이크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선을 깔아야 돼서. 그래 네네. 좀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코드맨 TV님께 마이크에다가 무선 뒤에 장착하는 거 있어요. 비쌉니다. 비싸다고 합니다. 뭐 노력할 만큼 되는 아니면은 성가대원들이 앉아 계시다가 하면 성가대 마이크를 살짝 켜가지고 성가대원들 찬양을 부르시니까 그걸 약간 앰비언스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저 옛날에는 저는 강릉산 마이크 일부러 열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고가 울림이 들어가기도 해서. 전통적인 교회는 기도 마이크라고 그래갖고 소강대상도 아니고 네, 이렇게. 회중석 앞에 이렇게 마이크 하나 서져 있는, 대부분 왜 오파를 쓰시는지 그 마이크 하나 세워져 있는 거 그거 켜놔도 돼요 사실은. 네. 앰비언스에 대한 콘텐츠 좀 만들어 주세요, 감독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런 경우가 진짜 있겠어요? 악기마다 볼륨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맞춰놨는데, 아까 네. 플루셨잖아요. 네네. 플루셨는데 맞습니다. 오르간으로 바꾸면서 확 커졌어요. 건반 플루시예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밑에 야마 위에 코그 건반이었거든요. 코그가 항상 볼륨이 큰 오르간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그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 음색 쓰실 때는 볼륨을 줄여주세요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연주하다가 정신 없을 때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분위기상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조정을 좀 했죠. 이 작업을 좀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누가 들어도 소리가 큰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오르간이 왜 커? 괜찮은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좀 더 디테일하게 잡다 보니까 네. 오르간이 너무 크다라기보다도 오르간이 튀는데 오르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르간이 튀긴 싫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음악에 따라 달라서 음악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겠네요. 지금 편곡이 워낙 좀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음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오르간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귀에 들리는 상황인 거죠. 네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누구를 부르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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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할렐루야 아까 뭐 RTA가 나왔는데요. X32 RTA를 믿지 마라 하셨고 네. RTA 뜻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RTA를 엔지니어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은지 심플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RTA요. 리얼타임 아날라이저죠. 네. 네, 첫 번째 대답 나왔고요. 주파수별로 소리를 분석해 주는 건데 X32가 기본 세팅이 그 레벨을 얼만큼 보여줄 것인지가 자동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작을 때는 자기가 좀 크여서 보여주고 클 때는 진짜? 좀 줄여서 보여주거든요. 사실 RTA 그 막 움직였던 거 저는 뭐 평상시에는 잘 안 보고요. 하울링 날 때만 체크해요. 피드백 잡을 때 쓰는 용도죠. 방송하실 때 보면은 근데 보통 RTA 이렇게 예쁘게 그 그림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부의 별도의 결과물을 보는 RTA는 이제 다른 거고 세밀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그 X32의 RTA. 네네네. 오타브 아, 값이 좀 X32. 틀리고해서 그럼 따로 봐야 되는 RTA 이대용 감독님 뭐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가 쓰는 거는 스마트라는 건데 그건 좀 가격이 좀 비싸고요. 아, 뭐 스마트요? 저렴한 거 쓰시려면은 그냥 EQ 중에서 아날라이저 기능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EQ 쓰셔도 되고 뭐 프리소너스 스튜디오 원 같은 거 사셔도 거기 기본 이퀄라이저에도 RTA가 나오거든요. 네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좋은 거 사고 싶다 하시면은 뭐 플럭스 같은 거 효리님 쓰시는 거 예, 교회에서는 살만하죠. 그거 감독님 한 45만 원 하나요? 50만 원? 그 하나요? 전체 풀세트 레벨 미터까지 하면은 80만 원 돈인데요. 해보니까 레벨 미터는 필요 없더라고요. 아니 해본님 하시면 그거 화면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에 띄웠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있어 보이려고. 네, VB 오디오라는 데 가시면은 무료 아날라이저 있습니다. RT.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멘 응.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다시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오 주님 저는 이런 부분 할 때 너무 좋았던 게 분명히 내가 치던 그대로 치면은 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서 감독님이 뒤에서 줄이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시는 결과론적인 건데 만약에 연주자가 클 것 같지만 난 지금 이 터치가 좋은데 라고 연주를 한다면은 소리가 큰데 그러고 제가 줄여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선 내가 좀 차분해지고 싶은 삘이야 라고 해서 연주자가 손에 힘을 푼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이제 소리가 작아진 거니까 제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위해서 잠깐 작게 치는 것과 그 곡의 이 볼륨을 아예 연주자가 내려치는 네. 거랑은 완전 다른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눈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합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드러머랑 베이시스트가 보통 느린 곡에서 피아노만 벌스 반복, 그 다음에 베이스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드럼에 킥 나오고, 그 다음에 후렴 넘어가고 이런 통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 후렴 넘어가기 전까지 거기서 좀 드럼하고 베이스가 힘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냥 거의 풀로 그냥 킥을 밟아버리면 너무 킥만 벅벅하고 나오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 킥으로 좀 박자 좀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나오고 베이스도 손가락 그냥 푼다는 느낌으로 좀 동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추어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뭐 말 그대로 좀 여지를 남겨놓고 나중에 막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뭐 결국은 실력이겠죠. 처음부터 조용한데 킥이 빡 하고 나오니까 그게 그 켄지님 그 기타의 다이나믹을 뭐 다이나믹 얘기 나왔으니까 뭐 세게 치고 살살 치는 거 네. 그런 거 어떻게 좀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나 기타도 이제 볼륨 페달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볼륨 페달 일단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로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어쿠스틱 기타도 예, 어쿠스틱 기타는 볼륨 페달 인도자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넥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멘트 하실 때 이걸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분이 이렇게 뒤에서 내려주시긴 할 텐데 이게 뭐 매번 그러면 또 칠 때 안 나오거나 약간 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절할 때 본인이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본인이 볼륨 페달로 조절을 하는 것과 결국은 뒤에서 엔지니어가 하는 것과의 볼륨의 그건 똑같을 텐데 일단 그쵸, 그 본인은 메인 스피커를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거는 어떤 감을 가지고 음,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작업을 해야 되죠. 아주 그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합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네. 뒤에서는 계속 키우고 있고 여기서는 계속 줄이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에 리허설을 아주 뭐 그냥 아주 성실하게 참여했었어요. 보통 이게 맞춰놓고 딴 데 가서 쉬었다 오는 게 아니고 곡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가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누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계셨다가 본 예배에서도 적용을 하셨던 것 같고 본 예배라고 해도 사람이 들어오고 기온이 바뀌기 때문에 소리가 바뀌잖아요. 그걸 다 감안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유튜브에 결과물을 올릴 생각을 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창피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작업한 거고요. 정세태 감독님이 이런 작업물을 왜 남겨놨냐면은 연주자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요. 연주자들한테 다시 들려주면은 연주자들이 그걸 듣고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저 본인 연주에 대해서. 내가 저기를 너무 못 쳤구나 아니면 저기 너무 많이 쳤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전해 나가니까. 근데 그게 남겨놓은 게 다행인 게 뭐 이런 사운드를 지금 내기 쉽지가 않고 또 드럼이 지금 또 전자 드럼이기도 하고 또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왕대신 주님 자, 이건 또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저는 지금 나오는 요 드럼 사운드 있잖아요. 이거 정말 레퍼런스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드럼에 대해서. 이게 드럼이 얼마짜리였죠? 좀 비싼 거 아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통만 160만 원 하는 리나운 어디였죠? 리나운이면은 그랬지. 네, 그랬지. 리나운. 예. 좀 싼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드럼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드러머가 중요하죠. 와 여기는 진짜 드럼 소리가 너무 사벽이에요. 일렉이 크네요. 전주니까 뭐 좀 적당한 것 같은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드럼 쉴드를 해도 압을 막는 거 자체에는 큰 효과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일렉 기타 베이스 앰프에서 나오는 기본 앰프 소리가 메인 스피커보다 큰 볼륨이 나오는 상황들 인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신 그 사랑만으로 야, 지금 들어보니까 건반에 점프할 딜레이 있었네요. 재밌는 거 많이 하던 시절이네요. 그러게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때만 해도 막 건반에 저 이펙터 따로 연결하시고 막 그러셨었죠. 맞아요. 예. 내게 힘없네 그날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핀란드식 사우나 드럼 듣습니다. 사랑대학 행복학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소리검으로 바꾸셔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러네요. 그러네. 예. 저 이제 부스를 만들고 이제 드럼에 대한 철학, 드럼에 대한 이 톤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 삶을 나누신 내 삶을 나누신 그 사랑만으로 자, 앰프를 쓰는 게 이 연주자들한테는 이제 치는 맛도 있고 이제 공간을 뚫고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를 느끼면서 연주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음악적이죠. 그렇지만 애매한 사이즈의 교회가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앰프 소리가 기본 스피커 소리랑 섞이는 부분 그리고 그 소리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결국 뭐 시뮬레이터 같은 걸 쓰셨는데요.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아까 3년 걸렸다고 했었는데요. 3년 동안 온갖 재롱을 다 채널 팀들한테 다 폈습니다. 여롱. 뭐 아이고. 커피, 바카스, 뭐 기타줄 끊어지면 기타 케이블 그 사일런트 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고 드럼 피 맨날 신경 써 드리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처음에 MD로 갔을 때 감독님한테 여기는 왜 앰프 안 써요? 이제 앰프 쓰시죠? 하면서 푸시를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또 안 된다고 또 안 하시고 네 한번 같이 해보죠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같이 얘기하다가도 또 계속 소통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독님 말 듣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난 게 저는 음향을 잘 모르고 감독님 음향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득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득을 당했죠. 친절, 호의 이제 그런 것들을 동생들한테 베풀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면은 사실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식으로 눌러가지고 설득시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설득은 되지만 사실은 마음이 조금 그게 잘났어 하면서 그래 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감독님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먹으면 뱉어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여러분 믿으시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아직 인이어가 없는 교회에서 싱어나 아키팀한테 인이어 시스템을 착 이렇게 해주는 거 돈 많이 드나요? 많이 복잡한가요? 모니터 스피커 달아주는 거 그거하고 비슷하게 될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EDM당 스피커 하나씩 준다. 뭐 한 통에 한 4, 50만 할 거 아니에요? 모니터 스피커가. 네. 그 돈이면 믹서 하나씩 살 수 있어요. 저 퍼스널 모니터. 사실 그리고 4, 50만 원에 액티브 스피커가 나와서 좋긴 한데 나무통 조금 좋은 것만 해도 스피커 하나에 70, 80 했고 앰프도 뭐 60만 원 안팎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믹서 영상 2초만 앞으로 좀 당겨주시겠어요? 보컬들 나왔던 장면? 저기 보시면 물병 스탠드 보이시죠? 네, 각 보컬들마다 물병 스탠드가 하나씩 있고요. 네네네. 충전기도 있잖아요. 충전선. 우와, 물병 그리고 옆에- 스탠드, 그다음에 마이크 거치대, 네, 뭐 충전선.
저는 항상 차양팀이 집에 귀가할 때 핸드폰 배터리가 28%의 그 불안함을 갖고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예배 중에 충전이 만땅이 되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6시간 동안 내내 꽂아놓고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타입별로 다 갖추셨나요? 아이폰이나 이런 거 타입별로 다. 사용하는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2개, 심지어. 여유 있게. 특히 이제 연주자 같은 경우는 막 서울로 퇴근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으니까 요즘에 진짜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은 못 하는 게 많잖아요. 뭐 핸드폰 충전까지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거 기분 좋았던 것 같은 게 되게 서비스 받는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주 교수님이 보컬 자리는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하는데 진짜로 서비스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구나 그런 배려가 느껴져서 꽂을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진짜. 먹었으면 배 타야죠. 그 켄지님 인이어로 듣는 거랑 웨지형 모니터 듣는 거랑 둘 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인이어가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전 두 세대를 다 겪어봤는데 예를 들면 통기타의 입장이긴 한데요. 여기 통기타 있고 일렉 기타 있고 베이스 기타가 쭈르륵 세 대가 있고 뒤에 앰프가 또 와장창 있잖아요. 또 베이스가 한번 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쿠스틱 기타는 통이 있으니까 공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베이스가 2를 띵 치면요. 기타는 안 치고 있는데 기타 줄이 흔들려. 코드를 잡고 쓰면 그때 이제 같은 근음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같이 울려요. 또 그런 거 때문에라도 오히려 모니터 스피커를 듣는 것보다는 그런 인이어가 훨씬 좋았고 그거 말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렉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베이스도 마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 베이스도 이제 인이어로 싹 바뀌니까 앰프 싹 빼버리더라고요. DI 박스 해가지고 모니터 듣는 거. 우리처럼. 그게 저는 교회에서도 베이스 쳤었거든요. 철야 때 거의 베이스만 치긴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훨씬 깔끔했고 일렉은 톤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네네. 엔지니어분이 앰프를 뒤로 돌려가지고 뒤로 마이킹을 한 적도 있었어요. 소리가 직선으로 앞으로 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아까도 그 화면이 있었죠. 뭐 감독님이 그런 시도도 했었는데 우리 공간에서는 일렉 큰 가돌이. 효과가 없어서 이제 포기했는데 그 켄지님은 퍼스널 모니터링 하실 때 나만의 어떤 방식, 그러니까 뭐를 줄이고 뭘 키우고 기타에 있어서 그게 난 네. 편했다. 뭐 이런 것 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저번 시간이었나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었는데 한쪽만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제 소리는 어차피 일로 안 들려요. 아예 공간 상황은 너무 크니까 일로 안 들리니까 그냥 모니터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야 여기서 치는데 이게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안 이 들려요. 소리가. 여기서 바로 치고 있는데 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어폰을 꽂아야 되는데 공간의 사운드도 들어야 되고 보통 그래서 인도자분 목소리 정도 건반 사운드 정도만 귀에다 들리게 해주고 베이스는 사실 잘 안 듣긴 해요. 드럼 소리는 그냥 귀로 들리니까 아예 모니터에서 제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간의 밸런스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주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공간 회전 소리가 안 들리면은 흥이 안 나고 반응을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저 이런 헤드폰을 샀잖아요. 나중에 이거 썼거든요. 하나 접히는 네, 이게 접힌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DJ용 헤드폰이라서 네, 약간 이렇게 접혀요. 어? 그래서 끼고 멋있다. 끼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DJ들이 안쪽으로 많이 듣는데 그때 불편하거든요. 그 용으로 나온 거기도 한데 되게 가볍고 소리가 좋아서 이거 되게 베스트셀러예요. 하이트 에디션 나와가지고 샀죠. TV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연주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소리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맞아, 소리를 맞아. 다 들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문제가 커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들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딱딱 들으면 되는데 특히 웨지일 때 더 심해요. 그게 맞아요. 모든 소리가 다 네. 나오면은 하우스 스피커보다 더 크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도자다 그러면 일단은 드럼 거의 안 주고 건반하고 인도자만 일단 드려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신지를 물어봐요. 엔지니어가 착해서 그런 건데 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주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들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반 대형 공연은 모니터 엔지니어가 무대 옆에 있어서 서로 신호를 보낸다고요. 근데 네네. 교회 엔지니어는 믹싱 엔지니어, 방송 엔지니어, 모니터 엔지니어 세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엔지니어가 할 일을 인이어라는 장비로 세션들한테 떼준 거죠.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불편할 바에는 차라리 인이어를 끼시는 게 낫다. 그렇게 네.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청력을 위해서는 양쪽 다 끼시는 게 좋아요. 제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음악은 못 들어요. 이게 이런 걸로 양쪽을 듣되 조금 작게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한쪽만 들으면은 이제 좀 키우는 경향이 있고 한쪽 청력만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외국의 논문도 보면은 이어폰 한쪽만 끼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위해서, 물론 나도 은혜 받아야겠지만 나는 스튜디오에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는다라는 마인드로 가지시면서 내가 약간 불편함이 회중들한테 더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그 부분 감안하고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너무 쌓아두지 마시고 엔지니어랑 좀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 들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엔지니어랑 소통을 해야죠. 무조건 혼자서 조정한다고 해서 작게 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나 켄지님처럼 청중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리허설 할 때와 본 예배할 때라도 좀 바꿔 끼면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헤드폰은 HD25라는 모델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실까봐. 제 나이 저 HD25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이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아, 승리한 소리 너무 좋아. 두려움 사라져. 주의 사랑 안에 자유. 요즘엔 이어폰 준비 안 합니다. 영원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 다음 주에서 그걸 적용해서 믹싱을 한다. 그러니까 연주자들도 적용을 해서 다음 ton에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연차가 지날수록 점점 더 합이 맞고 연습 시간도 줄어들고 사운드도 좋아지고 했던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되게 친밀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둘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자 그런 관심이 없으면 발전하기는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엔지니어가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뚱 하면은 연주자들이 사실은 힘 안 나죠. 시너지가 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연주. 자, 드디어 스피커 튜닝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순간을 좀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대영 감독님. 이 튜닝이라는 거를 스피커를 튜닝한다.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자동차 튜닝한다 뭐 그런 의미의 튜닝, 뭐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오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 레벨을 최적화시키고, 스피커의 튜닝의 전부는 음악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밸런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흰색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야지 색을 칠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회색 도화지에다가 칠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사운드가 많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 현장에서 고음이 많은데 온라인 예배에서 고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피커의 튜닝,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오티마이제이션, 최적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마다 반사율이나 뭐 흡음율이나 그런 그렇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스피커라 할지라도 다르게 들릴 텐데, 그것들이 좀 올바르게 들릴 수 있도록 깎은 거 깎고 뭐 키울 건 키우고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리는 공간에서 그 울림을 없앨 수는 없어요. 보통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물리 법칙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예. 울리는 건 진짜 노답이죠. 그러니까 울리는 것을 에너지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덜 나가니까 덜 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레벨이 조금만 커지면은 다시 그 울림이 다시 기어 올라와요. 네. 예전에 광주사랑교회 정말 작은 스피커였는데 그때 15인치였나요, 감독님? 네, 15인치. 예, 그것을 이제 이대영 감독님이 튜닝을 해주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말 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새로 사는 것과 튜닝. 물론 이제 설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올바른 위치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지만 스피커 튜닝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많이들 만족하세요? 튜닝 해드리고 네네네. 오면은? 많이 만족하시고 원래는 뭐 다들 뭐 정기적으로 1년마다 뭐 튜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왜 또 안 불러주세요면은 너무 좋아서
안 눌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튜닝을 당해본 정성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억울했죠. 왜냐면 스피커를 새로 사야 되는 시기인데 아, 스피커가 좋아지니까 생명 연장이 멋있다. 사자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특히 그 당시 스피커가 저쪽에 위치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좌우가 스피커 컨디션이 달랐어요. 아, 그래서 원래는 그 스피커가 패시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패시브는 전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뭐 패시브 액티브를 나누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패시브라고 하면은 이제 안에 고음과 저음을 나눠주는 부분을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기가 안 들어가는 그냥 기판으로 된 거를 이제 패시브라고 하고 그거를 전기적으로 프로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액티브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정관을 때 그때 이걸 액티브로 한번 나눠봅시다 해서 액티브로 한번 나누기 시작했고요. 두 개의 컨디션 다름을 알았어요. 그 튜닝 하면서. 아, 네. 고음이 나오는 영역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음을 수작업으로 양쪽을 다르게 해서 두 개를 똑같이 맞춰서 그때 튜닝을 해드렸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튜닝이라는 게 있어? 우리 교회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튜닝이 안 되는 스피커도 있나요? 제가 여러 가지 스피커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중국산 스피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명품 스피커 다 만나봤는데 안 되는 스피커도 있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티브 스피커, 고음하고 저음하고 앰프를 따로 쓰는 앰프였는데 측정을 했는데요. 보통은 고음만 틀면은 고음만 나오지 않고 중음까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드라이버에서. 근데 서로 만나지를 않았어요. 다 틀었는데 서로 만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그런 적들도 있고. 그 보통 하루에 다 맞출 수 있어요, 튜닝? 이 튜닝을 오래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귀라는 게 피로도가 쌓이면은 점점 무뎌지니까. 내가 듣는 소리가 이 소리가 저 소리인가도 잘 음. 모르게 되고 보통은 하루에 끝내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되면은 예배를 몇 번 드려보고 나서 이제 피드백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튜닝한다고 그래서 아날로그 믹서에 아날로그 앰프에 스피커 있는데 저희 교회 튜닝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토닝이라고 해서 이제 EQ로 몇 가지를 해서 약간 톤 밸런스만 잡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EQ라는 게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3분의 1 밴드. 네. 내가 원하는 데만 딱 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데 깎음으로 인해서 톤이 틀어지니까 스피커 프로세서들은 맘대로 다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컬라이저 누가 막 만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날로그 믹서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도 저 통영에 공사해드리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제 DSP 디지털 장비를 하나 넣어드리고 튜닝 해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갔더니 좌우가 달라요. 스피커가 막 완전 이퀄라이저가 누가 막 만지고 막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이거 튜닝하면서 이대용 감독님한테 요청을 했던 게 제가 저음을 3dB 크게 녹음하니까 현장에서 3dB만 좀 낮춰달라. 네네 그런 요구 얘기를 했거든요. 하셨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저음이 좀 작게 나오니까 제가 저음을 믹서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녹음 레벨은 저음이 세게 나오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편안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줬던 기억이 나요. 네. 하여튼 뭐 교회 스피커를 교체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스피커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튜닝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향 장비 중에서 아마 수명이 제일 긴 게 스피커일 거예요. 노화가 제일 적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전기 전자 제품들은 콘덴서가 노화되면은 이제 그거 생기는데 스피커 걔는 계속 운동하잖아. 하울링만 오랫동안 안 그렇죠. 시키면 그 데미지만 없으면은 데미지. 기타 이게 뒷딱복 쫙 소리 나고. 네. 캔디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차양팀 모이잖아요. 일부러 살짝 뮤트를 풀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딴 데 있다가 뻑 소리가 나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 그 스피커 바꾸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대현 감독님 저 고쳐놓고. 저도 저기 천년무 때 스피커 일부러 나가게 하려고 막 했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나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는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그 뒤에 베이스랑 드럼이랑 탁 잡아주면서 앰비언트 사운드 착 깔리면서 노래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이제 그냥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되게 환경이 좋은가 뭐 장비가 좋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공간도 아니고 뭐 몇 석이었죠? 한 270석 예, 안팎됐습니다. 그 정도 되는 안팎이었고 성도들은 150명에서 200명 사이 그 정도 앉아 계시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고 현장 사운드는 더 좋긴 했었어요. 좀 앞에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제 후반부 가니까 계속 스네어가 들렸거든요. 저 드러머가 왔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192Hz인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스네어가 그 드러머 들어오면 이제 튜닝을 하잖아요. 제가 좀 과한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던 게 스네어 168Hz까지 좀 낮출 수 없을까라고 대놓고 그냥 주파수를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192에서 168로 내리는 건 스네어 피치가 되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너무 깡깡대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냥 덥덥하는 그 그냥 가죽 느낌의 소리를 좀 바랬는데 드러머가 그래도 착해갖고 네. 제가 중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겠는데요는 아니고 중간까지는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고 내린 게 아마 지금 이 정도 안팎됐을 겁니다. 네. 사실 이 드럼도 뭐 일반 드럼은 아니었고 커스텀한 이제 수제 드럼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드럼을 제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승태 감독님이 특히 이제 드럼 톤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계셔서 드럼 소리가 정말 좋네요. 요새 뭐 전자 드럼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너무 시원한데요? 전자는 전자일 뿐 전자는 전자다 이렇게 영혼이 잠시 좀 나가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켄진 TV님은 어쿠스틱 기타 아주 오랫동안 치셨고 지금 뭐 국내 1타 어쿠스틱 기타 독학 강사님 아니겠습니까? 책도 8권이나 내셨고 이제 9번째 책인가 이제 나오잖아요. 10번째 책인가요? 11번째. 죄송합니다. 와. 8번째는 2년 전이었다. 2년 전. 셀라 E2라는 독학 교재가 6월 중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서요? 네. 건반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아유, 기타 다 좋아하죠. 통기타 용 딱 100곡 악보인데 보통 이제 악보가 건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F키 곡들 같은 경우 F, B 플랫 그렇게 코드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카포 끼운 걸로 바꿨어요. 쉽게. 그래도 일반 그 원래 악보 그대로 해서 건반이랑 합주를 하면 합은 잘 맞고 기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코드를 그렇게 굳이 바꿨어요. CD, E, G, A 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아무런 설명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코드 폼은 이제 강좌로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악보집입니다. 네, 켄지님 뭐 악보 다 너무 좋고요. 퀄리티 좋고 종이도 좋은 거 쓰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켄지 TV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어쿠스틱 워십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저 옴글에 제가 링크를 세 분 걸 달아놨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해놓으시면 하여튼 여러모로 도움 되실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리허설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연습할 때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합주하는 거 최종 할 때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찍을 당시에는 제가 리허설 할 때 아예 FOH에 그냥 자리를 해서 설령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때 솔로로 하는 이런 악기 음색 같은 거를 체크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차양팀 연습 시간에 자막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제 FOH에서 들리는 그 스피커를 그대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사님이 솔로로 하시네?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좀 적용을 하죠. 그러면 그 네. 리허설 할 때 들으면 성도들이 없잖아요. 네네네. 시간에 그때 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가 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기죠. 다른 영상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메인 볼륨을 저는 5dB 줄이고 리허설을 해요. 사람이 왜 조용하다가 처음에 와서 큰 소리 들으면 되게 크게 들리잖아요. 아침에 소리가 크듯이. 그래서 메인 스피커를 5dB를 내려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작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회중들 차고 이러면 소리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메인 페이더를 5dB를 원래 상태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중들이 차도 리허설 때 느낌을 비슷하게 갖고 가죠. 그 작업을 안 하면은 실제 예배 때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뭐 내 소리 왜 안 들리지?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경험을 많이 해서 뉘앙스, 그러니까는 되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회중이 없을 때 리허설 할 때랑 이제 예배 때 딱 들어가면은 소리랑 뭐랄까 느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사전 작업이 필요한가 뭐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런 걸 매번 만약에 느끼신다 그러면은 리허설 때는 5dB만 좀 줄여달라고 좀 사이다 한 잔 먹이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 사실 사람이 엄청난 베이스 트랩이
스트랩이 몇백 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몇백 개가 그렇죠. 옷이랑 이 살이랑 다 베이스 스트랩인데 정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감독님은 당연히 그거 다 예상하고 계시고 저는 하면서 오히려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실전에서는 더 소리가 촉촉해진다?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리허설 때 저도 100%는 정성을 안 들이죠. 대충 이제 체크만 하는 거죠. 리허설 때는 NG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정성 퇴인 건가요? 퇴만해서? 중학교 때 듣던 얘기인데 띠링띠링 물소리. 아니 그거 들으면 안 되지. 아, 제가 썰렁한 게 아니라서요. 하여튼 뭐 켄지 TV님은 이제 아주 예민하시게 그런 것들을 느껴오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부 예배 있고 중고등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장년부 따로 있고 그게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층마다 다른 건데 본당에서 예배 오전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실 들어가면 거기서는 큰 교회의 느낌이 아니고 되게 작은 교회. 예, 50석, 100석 정도 되는 작은 그런 거, 그 이온 스피커 양쪽에 하나씩 서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사운드의 컨트롤이 불가능한 공간들도 훨씬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그런 작은 교회들은 영상에서 보듯이 그런 류의 상황이 사실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연주할 때 사운드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그걸 그냥 감안하고 쭉 가는 거죠. 네. 심지어 이제 인도자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런 상태들이 되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좀 세팅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뭐 그건 너무 원론적이긴 하지만 꼼수 같은 해결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밴드 있었을 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기라성 같은 세션들이 어느 날 모여서 제목만 던져주고 이 노래 같이 연주해보자 이렇게 한 거랑 인디 밴드가 5년, 6년 같이 합숙하면서 계속 연주해왔던 곡을 같이 연주하는 거랑 과연 어느 게 더 느낌이 있을까? 물론 둘 다 잘하긴 하겠죠. 실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 결국 소스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찬양팀부터 뭐가 안 맞고 이렇다 그러면은 엔지니어가 아무리 소리 잘 잡아줘도 못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소리가 맞아요. 안 좋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물론 직장인이시고 이러시고 막 주일날 20분 전에 뛰어오셔갖고 막 연주하고 이러시면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20년 전에도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반복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밴드 했을 때도 건반, 일렉, 베이스, 드럼, 보컬 그렇게 5명이었긴 했지만 매키 12채널 갖고 공연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큰 문제 없이 잘 다녔어요. 그 안에서 연주 자체가 밸런스가 맞으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도 아주 무리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딴 건 아니더라도 이제 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믹스 마스터를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우리한테 쏴줬어요. 어제 했던 예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제 했던 레코딩 결과물, 그 투트랙 결과물을 찬양팀원들한테 한번 들려주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어땠는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은 상황에서는 되게 안주하거든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안주하지 않을 수 있게 계속 서로 좀 상의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부추겨주는 역할을 엔지니어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휘자처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년 전에 그렇게 했다가 여집사님 2분 바로 탈퇴하셨죠. 내 목소리가 이렇단 말이야? 억수로 솔로 앨범 만들어드리고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연주자나 뭐 엔지니어나 투트랙은 만큼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같으신 분들은 이제 투트랙을 녹음해서 자기만 듣지 말고 주변에 뭐 음향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어때 해서 피드백을 좀 들어보면은 아 내가 이렇구나. 특히 저나 정 감독님이나 둘 다 베이스를 쳤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초반에 엄청 크거든요. 막 다들 왜 베이스 잘 들려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런 거 고치려면은 주변에 뭐 창피하지만 들려주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것도. 멀티는 아닌 것 같아요. 멀티도 네, 주셨는데 멀티까지는 아니고 멀티를 들으면 탈퇴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 불러? 거기서 티가 나니까 멀티까지는 안 하셔야 될 거예요. 멀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들 개인 컨텐츠 제작하시라고 사실 너무 좋죠. 보내주는 너무 거고요. 좋죠. 네. 굳이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멀티 굳이 안 보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홀이 좁아서 어쿠스틱 대신 전자드럼을 택했는데 엔지니어와 밴드마스터 입장에서 전자드럼과 어쿠스틱 심벌을 섞어 사용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와,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했었잖아요, 감독님. 그렇죠. 예. 서태지와 아이들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킥하고 탐은 전자드럼으로 갔고요. 스네어랑 심벌은 리얼로 갔었거든요. 거기는 워낙 공간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지만 작은 공간에서 심벌을 그냥 한번 때려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권사님들의 반응을 상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네네. 저는 드럼 살 때 통도 중요하지만 심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벌 너무 싼 거 사면은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로. 예.
그래서 드럼은 사실 때는 심벌을 차라리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특히 전자드럼이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햇이라고 생각을 해요. 햇 부분이 아직은 그 산티가 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미디 작업을 할 때도요. 미디로 다 찍지만 요 하이햇의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막 테두리 치고 스틱에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 혹은 뭐 끝 부분 요 팁 이런 게 다 달라서 하이햇이나 심벌은 따로 녹음해서 붙이는 경우도 지금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 정석 감독님이랑 저랑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한 100몇십만 원짜리 전자드럼으로 했었는데 우리 하이햇만이라도 리얼로 해서 마이킹 할까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님이 고민하시는 거 되게 좋은 고민인 것 같고 전 해보시라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하여튼 현장에서 음압만 감당을 하시겠다면 사실 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심벌을 살살 치면 또 소리가 예쁘게 안 나니까 칠만큼은 그렇죠. 쳐야 되는데 그럼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이햇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락 성향을 배우신 분이 오픈 하이햇 치면 그게 또 답이 안 나와. 그렇죠. 오픈아이가 림샷은 답이 없죠. 하여튼 해보시는 건 전 추천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일단은 친구 교회 심벌 가져와서요. 그걸 한번 본당에서 권사님 옆에 앉혀놓으시고 때려보세요. 권사님 더 기도 뜨겁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드럼을 없애게 해주십시오. 드럼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플레이가 아니고 볼륨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볼륨에 대한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만약에 정 심벌을 섞어 쓰고 싶은데 좀 애매하다. 그럼 일단은 최소한 5개월 정도는 살살 쳐야죠. 네.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적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스네어만이라도 리얼로 가면 좋긴 한데요. 스네어야말로 귀를 막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아니 감독님 고등부 예배라서 볼륨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심벌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져가는 접근이 근데 심벌이랑 전자드럼에서 나온 소리가 스피커에서 잘 어울려져야지 문제인데 송출까지 묻을 수도 하신다면요. 있어요. 그럼 마이크 2개 돼야겠네요. 스테레오 이미지를 그렇죠. 돼야 두 되니까. 개를 되는 게 좋죠. 근데 리얼 드럼 오버헤드 마이킹보다는 뭐 어렵진 않겠는데 그냥 스테레오 딱 잡아서 하면 되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이햇도 리얼로 가고 싶어지고 결국은 다 스네어도- 리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소리가 리얼로 가고 소리가 싶어지고. 다르거든. 아니 하이햇은 네.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그러게요. 해도. 네. 이게 그 발 뛰는 오픈 하이햇도 소리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구현을 했지만 그리고 샘플링을 했지만 에이. 평상시에 심벌 안 칠 때 따각 소리가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덕 하는 소리가 들어가죠. 떠거덕. 그 소리를 더 싫어하시죠? 시끄러운 드럼보다 탁탁거리니까. 하실 수 있으면 부스를 하셔가지고 리얼드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부스 하셔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저기 그 야마의 저도 EAD 뭐 502가 뭐 10이었나 뭐나 네. 있죠. 리얼 드럼인데 마이킹 어렵다 그러면 그거 해도 되고. 가운데 하나 달아놓는 네, 거. 네. 음. 킥하고 스네어만 트리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를 트리거 삼아서 전자드럼을 만드는 그런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긴 한데 엉성한 마이킹보단 뭐 그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 거죠. 이게 전자드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 좋은 사운드가 나오려면은 드럼도 좋아야 되고 심벌도 좋아야 되고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 우리 정성태 같은 같은 분도 한 분 계셔야 되고 이걸 다 못 갖춘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전자드럼 괜찮은 걸 하나 넣으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운드는 보장이 되니까 전자드럼을 보통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악기를 전자로 하는 거는 전자 악기 할 때 결국은 어쿠스틱 악기를 최대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쿠스틱 악기를 놓고 전자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드럼 같은 경우에 전자 드럼으로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 잡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그냥 볼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끄러워. 딴 데 보니까 전자 드럼을 깔끔하게 하더라. 우리도 그걸로 하면 안 돼?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분위기라서 저는 뭐 되게 아쉽긴 해요. 어차피 전자드럼을 구입하면 심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본당이나 친구네 교회에서 심벌 빌려다가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우린 심벌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심벌은 리얼로 가시고 원래 심벌들은 퍼커션으로 음색을 변경해서 치시면 되죠. 아니면 스플래시 심벌이나 이런 거 선택해도 되고. 그러네요. 좋죠. 예. 신발 종류가 많아지는 거네요. 저는 막 심벌 깔아놓고 쓰고 건반 많이 쓰고 이걸 좋아하는 게 도구가 많아지니까 연주자가 표현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연주자가 소화할 수 있는 복잡한 악기, 다양한 세팅,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연주자가 다양한 음색을 낸다는 건 저 입장에서도 양념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즐겁죠. 많은 도구가 더 못 쳐. 더 괴로워. 잘 못 치는 드러머가 막 탁 덕지덕지 붙여놓고 막 스네어에 스플래시 얹어놓고 치고 있고 막. 막 안 어울리게 치고. 아니 뭐 결국은 연주긴 한데. 하여튼 드럼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쿠스틱 드럼이 저는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또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잖아요. 공기를 뚫고 오면서. 만약에 독일에서 합창단 왔는데 커주아일 드릴 테니까 이걸로 피아노 치세요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아, 너무 아쉽죠. 네. 키보디스트들이 너무 피아노 못 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전 그것도 많이 아쉬운데, 기타나 베이스 기타 이제 이런 것들은 어쿠스틱 기타 가잖아요. 드러머들은 사실 전자 드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치는 거니까. 근데 키보디스트들은 반대예요. 피아노를 무서워하고 키보드가 편해. 이게 그것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인환님 질문 하나만. 또 있어요. 읽어주시죠. 네, 어쿠스틱 기타에서 약간 기계음이 난다면 잡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켄지님. 그거 우웅 소리 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기계음이라고 하면 보통 뭐 약간 좀 째깍째깍째깍 하는 소리 이런 소리 아닐까요? 그 옛날 80년대 미사리 사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기계음이라. 그러니까는 약간 잡음이 아닌 거죠. 어쿠스틱 기타가 일렉 같은 경우에는 그 쉴딩이라는 걸 해가지고 잡음을 잡거든요. 우웅 소리 잡는 건데, 전기 사운드가 어쿠스틱 픽업에도 있거든요. 그 픽업 끝에 그 쇠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 사라져요. 접지. 예, 접지예요. 근데 어쿠스틱은 기타 줄을 잡아도 접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눌러줘야 되는 건데,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어쿠스틱 기타 안에 요즘엔 마이크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거 라이브에서 괜찮아요? 피드백 하울링이나 생겨요. 예, 하울링 생겨요. 네네네. 만약에 걔를 끼고 그 왜 저기 구멍 커버 고무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막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그거 그렇게 그거 써요. 쓰기도 해요. 예, 실제로. 마이크가 안에 있는데도요. 네네. 그러니까는 피드백 막으려고. 피드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거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인도자 기타에다가 마이킹하는 거가 최종 목표였거든요. 피에조 픽업 소리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네네. 네, 진짜 마이크 대보고 싶었어요, 라이브에서. 듀얼 소스 픽업 쓰시면 그래도 좀 괜찮으실걸요? 그래서 그냥 그 피에조보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마틴이나 길드나 기타가 몇백만 원이면 소리가 그래도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뭐 문의 왔던 건데 어쿠스틱 기타에서 잡음이 난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은 어쿠스틱 기타 픽업 배터리 교체였거든요. 그거. 다들 경험해 보신 계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기타를 한 9년 정도 판매를 했었거든요. 어쿠스틱을.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딱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렉처럼 실딩 처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전기적인 사운드인데 여기를 잡고 칠 수는 없으니까 접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장비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는 일단 배터리부터 한번 바꿔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아침에 가보면 항상 체크하는 게 어쿠스틱 기타가 잭이 꼽혔나 안 꼽혔나요. 아, 꼽혀 있으면 안 돼요. 수요일부터 꽂아놓으면은 이거 배터리 다 나가거든요. 그럼 아침부터 픽업 배터리 잔량을 체크를 해요. 또 건전지 바디 안에 들어있는 좀 안에 있어요. 기타면은 또 안에 있어요. 줄 다 풀러가지고 하면은 아이고. 일부 앱에는 기타 튠이 계속 나가죠. 이제 튠을 맞춰놔도 계속 튠이 어느 정도 계속 나가니까. 네. 켄지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어쿠스틱 기타 그냥 무난한 거 뭐 예를 들어서 2-30만짜리 사서 네. 그 줄감기나 이런 걸 되게 좋은 걸로 개조를 하면은 더 네. 좋아지나요? 근데 사운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예. 그거는 드럼이나 이런 것도 왜 모디파이 하잖아요. 아, 손을 예. 바꿔야 돼요, 손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네. 들면 그 뭐 핀 바꾸기도 하고요. 뭐 셋을 바꾸기도 예, 하고. 상현주, 하현주 그거 세팅을 교체를 해버려요. 다른 걸로. 되게 비싼 걸로 막 7, 8만 원짜리 뭐 그런 걸로 본 뼈로 돼 있는데 막 오일로 상하로 해가지고 만들고 뭐. 그런 세팅 해가지고 일렉이랑 베이스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톤이 바뀌지만 오리지널 기타 사운드가 변하는 건 아니라서 예, 되게 미묘한 톤 차이만 좀 생길 뿐입니다. 저는. 아, 몇 년 전에 저 쓰레기장에서 저기 야마 어쿠스틱 기타를 하나 주워왔는데요. 줄 받친 그 본 네, 그게 없어갖고 네, 그거를 하나 샀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네. 그거를 그거는 근데 갈으셔야죠. 갈았는데 또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 좀 어느 정도 갈면 되겠다는 그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노하우인가요? 그거 혼자서 못 하세요. 그거는 예, 샵에 가셔야 돼요. 아. 예, 장비랑 그 곡률이 있어요. 그 상현주 같은 경우에는 내게 딱 줄이 와서 줄감기로 꺾여 들어가는 각도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기타 줄에 홈을 정말 딱 정교하게 파야 돼요. 되게 뭐랄까 예민한 노하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래서- 버징 생기고 텐션도 세지거나 약해지고. 맞아요. 본방 한번 가셔야겠네요. 그러게요. 또 이제 그거 무서운 비싸요. 한 3, 4만 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뭐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FOH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예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이제 깊이에 따라서 얼만큼 이해가 되고 의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이렇게 계속 도움 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타 특집, 뭐 튜닝 특집 이런 거 한 번씩 하면 좋겠네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손님들도 한 번씩 모시고 또 같이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네요. 사실은 신부님하고 그레고리안 리버브 특집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이제 오늘 튼 영상은 2개인데 2개를 붙인 건데 사실은 이런 영상이 한 뭐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뭐 심플하게 가끔씩 막 게릴라성으로라도 이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코드맨 TV님과 또 켄지 TV님은 또 오늘 또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이 밤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켄지 TV님 이제 잠 깼잖아요. 이제 2부 해야 되는데. 뭐 정선태 감독님이야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물어보면은 뭐든지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머신 같은 사람이라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튜닝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제 뭐 코드맨 TV님이 저희 지인이라서 일부러 홍보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저희가 생각했던 교회 소리가 되게 좋아서 와서 딱 듣는 사람들은 여기 뭐야 여기 스피커가 혹시 숨겨져 있는 거야? 다들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로 정말 현장 사운드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튜닝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켄지TV님이 새로운 책 또 출간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분들은 하시고 마치시죠. 재밌었습니다. 네. 아유, 같이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매주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누군가가 이렇게 주도하면서 하면 좋겠다. 내가 혼자 다 하긴 그렇고 이 레이아웃 만드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 레이아웃 이제 저장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없어져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네요. 지금 저장했으니까 누구든지 4명 초대하면 이거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긴 하네요. 네. 하여튼 오윤아님을 비롯해서 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박준성님 그리고 김영민님 굿티브님 소중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들 만나게 되면 후원금 가지고 맛있는 식사 제가 대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